일제강점으로 인한 36년.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조약에서 출발했다. 1905년 일산의격으로 일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이라는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역사의 휘용돌이 속에 서단파 선생은 북간도로 넘어가 항일운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저도 알게 된 서단파 서상덕 선생님은 충남 천안 출신의 애국장의 훈격을 받으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애국장을 수여받으신 활동사항을 확인해 보면 홍범도 장군 부대에서 활동을 하셨고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며 1937년 중일전쟁에서 전사하신 것들이 활동으로 확인이 되어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이나 동지들을 규합하는 임무를 맡고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은 일제의 대륙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전쟁이었는데요.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중일전쟁은 한국이 독립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서단파 선생님은 이 중일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결국 중일전쟁으로 목숨을 잃으시는 자신의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판단됩니다. 감옥을 나오게 된 서단파 선생은 1920년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로 들어가게 된다. 끊임없는 독립에 대한 염원은 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타오르게 된다.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만주로 건너간 서단파는 임시정부를 찾아간다. 중국에 있는 주요 지역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단체와 동지들을 규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서단파 선생은 이 시기 의군단이라는 독립운동단체에 소속하여 독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 독립의 의지는 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当时最主要的就是从小呢，好像十几岁的时候，在我印象，爸爸是从小的时候就对日本人的侵略朝鲜的痛恨，曾经参加和组织过一些反抗日本侵略的人进行斗争。 항일에 대한 감정이 높아질수록 일본군의 압박도 더욱더 심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일제히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부상병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던 서단파 선생은 결국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130여 명의 부상병을 이끌고 병원을 나오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최후의 일각까지 저 일제의 침략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었던 서단파 선생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 중일전쟁 난징 보위전에서 전사하게 된다. 일단 여러분 절대로 이런 아픈 기억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에 행복하게 있다는 것은 그런 열사들 저희들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꼭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